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2020 부동산 시그널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떤 게 좋을지, 어떤 땅이 좋고 어떤 상가가 좋을지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죠. 잘 선택하고 싶죠.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시장 속에 있는 시그널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이렇게 책 표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명의 저자가 함께 만들었고,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사실 추천사를 썼습니다. 안에 보시면 제 추천사가 들어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청약, 분양권, 경매, 상가, 토지, 절세 분야 등등 다양한 분야가 이 한 권에 들어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정책이 나왔고 2020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쉬운 책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책은 아닌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그런 책입니다. 깊이가 있는 책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엑기스를 조금씩 담았기 때문에 깊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고 믿었는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를 두고 최근에는 신축이 입지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별표할게요. 신축이 입지다. 이건 여러분 정말 뼛속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저기 새로 생긴 아파트 지역 별로 살기 안 좋아. 저기 허벌판이잖아 라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곳들, 광교 신도시도 예전에 미분양이었고요. 대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도안 신도시도 처음 아파트 지을 때 다 미분양이고 프리미엄은커녕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생기는 지역들이 점점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90년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90년대에 지어져서 30년이 다 돼가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아파트가 낡아간다면 누가 그 아파트를 전월세를 살 것이며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쏠림 현상이 지금 지방부터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어떤 미국에 관련된 어떤 자료에 의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새 것을 좋아하지 누가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좋아하겠어요. 아파트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낡아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좀 다르죠, 아파트는. 특히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신축의 인기가 치솟으리라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별표를 할 수 있겠죠. 신축이 아주 많이 지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막 10,000세대, 20,000세대 그렇게 폭탄처럼 쏟아지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주 조금씩만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더더욱 인기가 많겠죠.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죠. 지방은. 그런 지역은 피를 주고 사면 되니까 프리미엄 웃돈 주고 사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투기 지역이나 이렇게 묶여있는 지역들은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2020년도에 그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분양 가격을 높게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가져가죠.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돈을. 그러면 조합원,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굉장히 줄어드는 형국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나 이렇게 주택지역을 재개발을 할 때 분양을 비싸게 해야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를 낮게 해버리면 조합원들이 큰 이익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분양 시기를 미룬다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서울 분양 예정 단지들은 2020년에 앞다퉈 분양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분양 시기가 서로 겹친다면 40점대 중반 가점까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자, 이건 뭐냐면 청약 점수, 통장 점수라고 하죠. 무주택 기간 뭐 이런 것들, 가족 부양 이런 거 산정해가지고 몇 점인지를 볼 수 있어요. 40점대 중반까지 기대를 걸 수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분양을 한다면 60점대가 아니고서야 당첨이 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에서 50점에서 60점대 청약 통장을 가진 1순위 청약자는 분양이 열릴 때마다 실제 청약자 수를 파악해서 머리를 싸매야 된다. 그러니까 84A타입을 할 것인가 C타입을 할 것인가 뭐 그거를 내 점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에 당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학 입시 수준의 공부를 해야만이 지금 당첨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기 지역은 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방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의 지역은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크나큰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 언제까지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서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은 오름세가 다소 약화되고 지방은 뜨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걸 주장한 이유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의 의견입니다. 이게 뭐 맞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자, 오름세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파르게 올랐던 게 좀 완만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럼 지방은 뜰까? 네. 라는 질문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잖아요. 그 지방 도시도 소득이 존재하는데 소득이 괜찮은데 집값만 계속 떨어져서 실제로는 뭐 몇 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우리 그런 거 많이 통계 자료 있잖아요. 네, 어느 지역은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지방은 그게 지금 거의 헐값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PER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식에서도 저평가, 고평가를 볼 때 가지는 그런 것이죠. PER. 이게 지금 어떤 지방은요,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던 지역은 대출도 여러분 잘 나오겠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심리만 살아난다면 가격이 예전치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3억이었는데 지금 2억이다. 예전에 4억이었는데 지금 3억이다. 이럴 경우 과거 가격으로 올라타는 거는 좀 되게 빠르게, 심리만 살아나면 내가 4억에 샀는데 3억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4억은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전치기 원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부동산을 자주 가셔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금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부동산 꼭 못 가도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 정황상 지난 몇 년 동안의 폭등은 다시 누리기 어렵다. 상당히 올라간 지금의 가격대도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로 한껏 위축된 유동성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오르긴 오르되 한 방의 수익을 기대하지는 말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있긴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유동성이 어떤 지역은 위축이 되지만 어떤 지역은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유동성이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 늘어납니다. 경매 이야기가 있어요. 경매가 지금 여기 안에 경매 사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건들이 실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면 복잡하니까. 지금 신도시의 상가들은 비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는요, 경매시장에 등장한 신도시 상가들의 분양가의 50% 가격에 새 주인을 만났대요. 대박이다. 10억짜리가 여러분 5억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손실을 확정짓는 뼈아픈 순간이겠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반값의 경매로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한 사람들은요, 월세를 작게 받아도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임대료를 산정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억에 건물을 산 주인한테 월세를 내고 싶으세요? 5억에 산 주인한테 월세를 내고 싶으세요? 당연히 5억을 주고 산 주인에게 월세를 내면은 좀 깎아주세요. 장사가 안 됩니다. 뭔가 읍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비싸게 분양받은 주인들은 사실 월세를 받아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가는요, 3가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입지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에요.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그 안에는 콘텐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가격이 중요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면 버텨내지를 못한대요. 지금 1급 상권, 그리고 종로나 강남처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도 1층에 공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월세는 왜 비쌀까요? 매매가가 너무 비싸니까. 땅값은 엄청나게 오르죠? 월세를 같이 올렸더니 장사라는 임차인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판교 이니스프리가 철수를 했다고 해요. 대기업이라도 점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안테나 매장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보여주는 광고판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데도 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 명동에도 가장 좋은 자리 화장품 가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판매 수익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도록 브랜드를 노출하는 용도죠. 이런 업종들이 대거 온라인 마케팅으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상가 건물 1층에 개업한 병원이 눈에 띈다고 해요. 이렇게 1층이 조금 빈 곳들은 병원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2층 이상 문을 열었던 업종들이 1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면 1층에 있던 상가가 앞 전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떤 병원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대요. 와, 저 사실은 24시간 병원을 예전에 어렸을 때 아플 때 많이 갔어요. 항상 뭐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너무 아프면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에 도저히 못 참아서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 가고 그랬었는데 이 병원도 보면 늦은 밤에 환자가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주변 약국도 너무 잘 되고 24시간 내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약국이 10시면 문을 닫고요. 병원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이런 24시간 병원을 오픈한다면 정말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아이템은 무인 카페라고 해요. 터치 카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테이블 없이 2대의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약 6평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실이 있다면 이런 업종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커피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테이크아웃 하기 굉장히 좋겠죠. 터치 카페는 벌써 60호점이 개설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카페가 있는지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지 않고서는. 근데 이런 책을 읽어서 책 한 권으로 이런 정보들을 지금 트렌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보다 지방의 수요가 더 많은지 지방에 더 빨리 생기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요. 제가 봤던 최고의 커피 자판기는 구미에 있는 금호산 커피 자판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옥집 같은데 앞에 있는 자판기 그냥 되게 오래된 더러워 보이는 자판기 한 대인데 줄을 서서 먹어요. 그래서 그 커피 자판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이런 거 정말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프 생맥주집이 요즘 뜨고 있어요. 취향대로 골라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술이 있고요.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십니다. 예를 들면 맥주를 주문할 때 한 병을 주문하면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그거 먹고 배불러서 더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셀프 맥주집은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단가? 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맞나? 네. 그 책 저자인 하완 작가님이랑 홍대에서 맥주 마시러 갈 때 거기를 갔는데, 팔에다가 이제 시계를 같은 거 차고 띡 찍어서 이제 맥주를 따라 마시는 건데, 100ml를 먹으면 100ml만큼의 요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주유기에 주유할 때 금액 막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와인, 뭐 맥주, 뭐 다양한 종류 술이 뭐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양한 종류의 술을 먹고 네, 힘들었던 기억이 또 있네요. 요렇게 팔찌식으로 돼서 각자 셀프로. 더치페이 하기 너무 좋겠죠. 네, 맥주 많이 마신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먹은 사람은 조금 내는 굉장히 합리적인, 찜질방에서 찍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가 같은 걸 투자할 때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요즘은 법인을 내서 지분으로 회사를 차려서 물건 입찰에 나섭니다. 사실은 누구 명의를 빌리고 막 공투 이런 거 내 돈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대출 활용도 용이하고, 제 지인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만든 지인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스타벅스 그거 하나 하는데 수십억 원이 드니까 개인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해서 경험을 가졌던 걸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성공을 하는 상가를 하려면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베스킨라빈스는 폐업률이 1.5%라고 해요. 정말 잘 되죠. 유일하게 오토 매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꼭 없어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다. 네. 베스킨라빈스의 창업 기준은 배우 세대 6,000세대에 전면 5m, 횡단보도 코너 자리를 물고 있는 점포라고 해요. 이거를 외우래요.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게 6,000세대가 있고요. 전면에 5m 횡단보도 코너 자리.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분양을 받아서 베스킨라빈스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통증의학과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손보험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몇 년간 가장 많이 개업한 병원이에요. 10만원 이상의 도수 치료를 만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아침에 땡 일어나면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시골도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 어깨 아프죠, 무릎 아프죠, 이렇게 아픈 데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통증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특히 관절 안 좋으신 분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상가 임대료를 한번 내리면 다시 그 금액으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매년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만약에 여러분이 시세가 내려갔다고 확 내려주시면 상가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내리면 매매가 5% 내리고요. 임대료를 50% 내리면 매매가도 정확하게 50%가 내립니다. 상가는 정말 월세랑 너무 긴밀하게 수익률로 연결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대료 한 번 내리면 올리기 굉장히 어렵고, 10억짜리 여러분 5%면 5천만 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이 책에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제조업,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를 하고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경우는 90%까지 대출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에 비해서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잘 봐야겠죠.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토지에 대한 규제 정책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규제 정책은 다 주택, 집을 타겟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어떤 정부도요, 토지 규제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죠. 토지는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토지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토지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토지를 사면 좋을까요? 인구가 새로 유입되거나 느는 지역은 토지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용인이다라고 해요. 특히 최근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곳은 어디일까? 답은 화성이다. 이 밖에도 평택, 세종, 제주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도로가 뚫리는 곳은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토지 투자를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먼 미래 이야기지만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철도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꿈꾸는 주요한 계획입니다.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전 사실 통일을 되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제가 좋은 거는 차 타고 전 세계 여행을 가는 것 혹은 기차를 타고 온 가족끼리 전 세계 여행을 가는 것. 비행기를 계속 타고 가기보다는 기차 타고 내리고 좀 놀다가 또 기차 타고 내리고 놀다가 배낭여행 저는 정말 가고 싶거든요. 유럽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먼 훗날의 얘기지만 진짜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서울역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서울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올 거 아니에요. 기차 타고. 그죠? 아, 너무 신난다. 자, 근데 이렇게 토지를 여러분이 보실 때 주의사항이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좋지 않은 토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획부동산 토지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지인에게 소개받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매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이다. 세 번째는 지분 형태로 등기한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뭐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돈에 맞춰가지고 아주 작은 땅을 분양을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돈도 되지 않고요. 시세보다 여러분이 비싸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사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외우셔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뒤에 세법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 있는데요.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까요? 법인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득보다는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받게 될 벌칙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활발해지는 미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주택자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이 얼마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물건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훗날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는요, 개인별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나누는 게 더 좋겠죠. 저도 항상 남편과 별도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단, 분양권을 살 때는 단독 명의로 합니다. 왜냐면 공동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중도금 대출 받잖아요. 둘이서 공동으로 한 채를 샀는데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면 둘이 각각 중도금을 일으킨 것으로 건수로 체크가 돼요. 지금 중도금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1인당. 그래서 그 분양권을 좀 많이 하고 싶으시면 공동으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난 내 집 마련이다. 한 채만 살 거다라고 하면 공동 명의를 강추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하면 종합소득세 역시 줄어듭니다. 올해 종합소득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공동명의와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하시기를 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20 부동산 시그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